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코딩문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X1호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Salesforce T4G에서 개발자로 경력을 쌓았고요. 다양한 크기의 시스템을 설계를 해왔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NBC, CBC, Paramount Plus 같은 대규모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 설계와 미들웨어 개발에 참여를 한 적이 있죠. 또한 전기요금 청구 알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회사 전자상거래 웹서비스를 리드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 자신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고 언어예요. 곧 자바스크립트 코딩 테스트 도서도 출간할 예정이고요. 코딩문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즈 코딩 스쿨에서 타입스크립트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였죠. 현재 회사에서는 주니어 개발자들을 멘토링하고 신입사원 온보딩을 지원하며 기술 면접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발 여정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달이 지구의 안정과 영향을 미치듯이 저도 여러분의 개발 여정에 안정과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시스템 디자인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준비된 시스템 디자인 개요에서도 다루겠지만 오늘은 좀 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레고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멋진 레고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집 하나로 시작해서 점점 마을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을이 커져서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커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교통이 막히게 되고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아차 싶은 거죠. 이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이 레고 도시와 똑같아요. 작은 기능들은 잘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어색하고 비효율적이죠. 자,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나요? 오징어 게임 새 시즌이 공개되는 날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짜증이 나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시스템 디자인은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레고 도시처럼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끄떡없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개발자는 단순히 코딩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죠. 자,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식재료를 다루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리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게 시스템 디자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레고 도시처럼 아름답고 요리처럼 맛있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끊김없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스템 디자인 마스터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커리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의 핵심 원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 설계를 배워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로드 밸런싱 그리고 캐싱 등 현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을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이러한 주제들은 대규모 시스템 관리와 최적화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술적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다양한 서비스 설계 실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 여러분은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무에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로 지식을 쌓아가며 여러분이 진정한 시스템 디자인 마스터가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설레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학습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Part 1 Overview에서는 시스템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 디자인의 핵심 특성과 요구사항, 특히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다음으로 Part 2 Core Components에서는 시스템 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트워킹 기초,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HTTP, 웹사켓, API와 같은 최적화된 통신 프로토콜부터 캐싱의 기초, 프록시, 스토리지, 메시지 큐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t 3 System Design Examples에서는 6가지의 실제 예지를 통해서 시스템 디자인 문제와 솔루션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Key Value Store 시스템 디자인부터 글로벌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시스템 디자인까지 easy 그리고 medium 레벨로 구분된 다양한 시스템 디자인 문제를 실습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Part 3에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시스템 디자인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통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시스템 디자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도구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draw.io라는 툴이에요. 무료고요. 일단 쉽고 편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한다.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웹상에서 그냥 동작한다는 점이죠. 자, 이제 드로잉 툴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화면에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 툴의 메인 화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사각형 보이죠? 이게 이제 캔버스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자, 먼저 캔버스의 확대와 축소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을 이동시키면 줌 인,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캔버스 내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커서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캔버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화면 왼쪽에 여기 보면은 이 다양한 도형들 그리고 이제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로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이 줌 아웃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내가 누르면 자, 클릭을 하니까 이 캔버스로 지금 불러오기가 됐잖아요.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사용자로 표시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을 가져와 서버를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시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캔버스 안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도형을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뒤에 딜리트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메뉴에 이 플러스 사인 보이죠? 이 플러스 사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자주 쓰이는 그런 도형들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이 나오고 뭐 원이 나오고 그리고 라인, 텍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각 도형들, 각 텍스트, 각 라인에 매핑된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 이런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을 내가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쵸? 여기 보면 이 캔버스로 이동이 됐죠? 자, 확대를 다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드래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지우고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원을 가져온다.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가져와서 이쯤에다 놓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서버는 이제 사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우스를 이 원 위에 올려보면 저기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팝업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 연결할 도형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화살표와 함께 화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자, 서버다.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사각형을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사각형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다시 이 파란색 화살표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사용을 할게요. 자, 이걸 누르시고 팝업 메뉴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을 눌러서 이 서버라는 글씨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우리의 첫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면 이제 파일 있죠. 여기 파일에서 이 Save 버튼을 누르면 이 draw.io 같은 경우는 기본 값으로 이 XML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만약에 draw.io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일을 통해서 그냥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림 파일 또는 이제 HTML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또는 여기서 이제 share 하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 파일 내려가서 이 share라는 버튼 있죠. 이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물론 본인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share를 누르면 지금은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아무것도 나오진 않는데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의 이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팁들을 잘 기억하시면 연습하실 때 아니면 실습 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목표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캔버스에 드로잉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설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여야 하죠.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드로잉을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요소부터 그려놓고 거기서 시작하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흐름의 시작점이 있죠. 그 시작점부터 드로잉 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제 캐시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들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렇죠? 얘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자, 이렇게 멀티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캐싱 레이어가 있다. 자, 여기가 캐시가 있다. 자, 이제 여기에 데이터의 흐름을 조금 넣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고 자, 캐시에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캐시가 또 하나 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읽기 전용 캐시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들부터 그려놓고 이 요소들과 연결되는 또는 이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요소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스템의 시작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점이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보통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으로 이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원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로드 밸런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앱 서버가 되겠죠. 여기는 앱 서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내려와서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려나가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관성 있는 패턴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워지죠.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가 본인 자신이 이해하기 위해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려서 팀원들, 고객들, 동료들과 같이 보기 위해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한 패턴을 표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소 그룹화를 활용하기인데 만약에 분산 시스템 또는 멀티 서버 등을 내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겹쳐서 그리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멀티 서버예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겹쳐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명확하게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다수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겹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려놓고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사해서 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자, 두 개를 한번 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자, 여기다가 테두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을 가져와서 그죠? 이 위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색깔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채우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다시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죠. 자, 이게 테두리를 다시 일직선 라인에서 이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계층이 있다. 자, 여러 개의 멀티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겹쳐서 그리기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테두리 그리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팁을 더 공유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다이어그램을 많이 접해보고 또 거기에서 많이 배울 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다이어그램을 동료들과 함께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실력 향상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몇 가지 팁들을 알아보았고요.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팁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시스템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의 핵심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시스템 디자인 여정에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탐험할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